아직 개봉하지 않은 기대작을 소개하는 영화 프리뷰쇼 무비적 부비적. 오늘은 영화 파워레인저스 더 비기닝을 원작 TV 시리즈인 일본판, 미국판과 비교 분석해드림과 동시에 이번 극장판에 대한 정보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줄거리입니다. We're all screw up. 제이슨을 비롯한 5명의 청년들은 정체불명의 우주선을 발견하고 미지의 힘을 얻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조던이라는 외계인을 통해 지구를 파괴하려는 리타의 계획을 알게 되고 리타와 맞서 싸우기 위해 파워레인저스로 거듭나게 되는데 과연 그들은 지구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 5 히어로의 위대한 첫걸음, 파워레인저스 더 비기닝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자, 오늘 해볼 영화는 파워레인저스입니다. It's more bin time. 무적 파워레인저스. 그죠? 아, 역시 가수였네. 기타 잡아줘야지. 그렇죠. 얼굴 하나 떠가지고 조던. 얘들아 위험하다. 출동해라. 파워레인저스 한번 개요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레인저스와 그다음에 파워레인저, 일본에 있는 네. 슈퍼전대 시리즈인 주 레인저 이렇게 해서 3가지 버전을 비교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일본판, 미국판, 극장판 순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3가지로 나눠서. 네, 극장판 네, 네.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개봉할 이야기를 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일본판부터 설명을 해드리면은 전대물이라고 불리고 또 슈퍼전대라고도 불리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시는 후레시맨, 네. 다이어맨.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그 중에서 16번째 작품 공룡전대 주레인저, 주렌자라고도 부르고요. 공룡전대. 네, 공룡전대. 92년 2월부터 93년 2월까지 일본에서 총 50화로 방송된 긴 시리즈예요. 1년짜리 작품이요? 대화사극이네, 완전. 아, 그거 되게 길어요. 이게 다 거의 1년씩 하거든요. 근데 이 시리즈가 특히 일본에서 그 당시에 좀 네. 인기를 많이 끌었던 시리즈 중에 하나고 네. 이 작품의 그 전작이 제트맨이라고 있습니다. 제트맨이라는 작품이 좀 성인층한테 어필하는 전대물이었어요. 아, 드라마가 좀 세고 예. 주인공들끼리 막 그 격정적인 막 그게 나와요? 아, 이게 뭐 격정적이라는 게 어떤 걸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전투는 격정적이지. 네, 주연들 자체가 되게 성인 취향의 그 드라마식 느낌이 강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인기 얻은 다음에 어린이 타겟층을 너무 놓치는 것 같다. 그래서 어린이 타겟층에게 어필하고자 이 애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공룡, 그쵸? 자동차. 로보트. 그렇죠. 공룡을 섭외를 하고 그 당시에 그 일본 전역을 휩쓸었던 게임이 바로 드래곤 퀘스트였대요. 그래서 RPG 요소 요거를 결합해보자. 이런 그 컨셉 이런 걸 생각한 거죠. 와, 자본주의 혼종이었구나. 아, 그럼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 공룡전대 주렌자였고 이 시리즈 이후에 이 공룡을 모티브로 삼으면 무조건 대박을 친다는 공식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 이후에 나왔던 표류자라고 불리는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서 파워레인저 다이노포스. 다이노포스. 네, 그 얘만 봐도 엄청나게 성공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린아이들 정말 공룡을 좋아한다. 이런 걸 정립시킨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봤던. 그렇죠. 우리가 KBS에서 봤던 맞아. 그 작품인데 킴벌리. 아, 맞아요. 킴벌리. 핑크. 그런 걸 외우고 있어. 아니, 제일 이게 수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일본 문화에 되게 밝았던 하임 샤반? 네. 헤임 샤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전대물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일본 애니메이션에도 좀 많이 참여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떤 거를 수입할까 하다가 처음에는 바이오맨을 수입하려고 했대요. 평화를 사랑하는 악의 무리들. 아기 전사라고? 악의 전사 무리들. 악의 평화를 전사? 파괴하는. 그거를 하려다 좀 실패를 하고 절치부심을 한 해서? 이후에 만든 게 이제 이 파워레인저 시리즈고 자신의 이름을 딴 샤반 엔터테인먼트에서 일본판을 수입해다가 슈트 입은 장면 그리고 그 로봇이 나오는 장면만 자른 다음에 그 일부식 그런 걸 다 덜어내고 하이틴 스itcom 같은 느낌을 살짝 내면서 논스톱. 약간 같은. 논스톱이었어. 거기다가 요걸 살짝 얹어가지고 미국식 마이티 몰핀 파워레인저라는 시리즈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엄청났죠. 네, 요게
93년부터 95년까지 방영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너무 길잖아요, 일본판에 비하면. 그렇죠. 네. 이게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시즌 2, 시즌 3를 만들게 되는데 슈트는 그대로 그 공룡전대 주렌자 것을 사용하고 네. 로봇만 바꾸는 거야. 처음에는 이거를 일본 거에서 거의 다 가져왔었는데 나중에 갈수록 점점 자기 제작을 하게 되는 거지. 슈트도 수입해 와서 뭐 미국 배우들한테 막 시키고 막 이제 합성도 더 막 하고 쭉 시리즈가 이어져 가지고 뭐 미국에서도 지금은 상당히 긴 장편. 장수 시리즈가 됐고 그렇죠. 우리가 아는 그 조던이 나오는 시리즈만 조던 연대기라고 불릴 정도로 어허. 한 시즌 6까지 되거든요. 그 정도 분량으로 길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거를 수입해서 KBS에서 방영을 했는데 시즌 1만 방영을 해서 사실 우리가 시즌 2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제가 그래요. 그러다 그 시즌 3를 갑자기 수입해가지고 뭐 방영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우리나라는 타임라인이 좀 꼬여가지고 네네. 이걸 제대로 이해하면서 본 사람이 거의 없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간지가 났었던 것만 기억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극장판은 이 TV판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만든 거고 이제 95년에 이제 극장판을 만들게 돼요. 이걸 토대로 그 극장판에 20주년 기념작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네.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KFC에서 엄청 선전했거든요. 파워레인저 그 극장에서 95년도에? 개봉한다고 막 난리 났었어요. 95년도에 지구는 우리가 지킨다. KFC에서 파워레인저 티셔츠도 받고 6가지 인형도 모아보세요. 그 극장판을 기본으로 하진 않고 그냥 TV판의 원래 내용들을 리부트해가지고 그 TV판이라는 건 미국판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있죠. 그 스토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새로운 어린이층에게 어필하는 그런 식의 히어로물을 만들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스토리도 이해를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얘기 들어서 스토리를 이해하면 30년 만에 파워레인저의 스토리에 대해서 이제야 이해하는 거지. 나도 그래. 왜냐면 국내에서 너무 자르고 막 이래가지고 연결이 안 됐어. 그지. 나 자른지도 몰랐어. 그렇죠. 우리 모르고 다니지. 그때는 뭐 일본 거 합성한지도 몰랐지. 그렇지, 그렇지. 미국 건 줄 알았지. 다 미국 건 줄 알았어. 일본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일본판은 1억 7천만 년 전 고대의 공룡들과 살던 인류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 아들이 공룡한테 죽은 걸 계기로 악마한테 이제 영혼을 판 반도라라는 판도라 같은. 그 마녀가 있었어요. 그렇네. 그 마녀를 네메시스라는 혹성으로 추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현대에 갑자기 네메시스가 지구 근처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하필이면 거기에서 이 반도라의 봉인된 상자를 열어버린 거죠. 아 우주에서. 그렇게 되면서 혹시나 네. 그녀가 미래에 나타날 것을 대비해서 그 고대인들이 네. 자기네 부족을 대표하는 음흠. 전사들을 한 명씩 선발해서 네. 잠재워놨었어요. 반도라가 깨어난과 동시에 그 전사들도 깨어나서 알람 맞춰라. 맞서 싸운다는 네. 뭐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룡전대 주렌자의 주인공들은 고대인들이기 때문에 네. 생물학적으로는 공룡이라고 하는 애요. 인류가 아니에요? 인류가 아닙니다. 아하. 네. 미국판은 이거랑 전혀 달라요. 음. 일단은 그 오프닝에 부활하는 모습까지 똑같아요. 리타라는 마녀가 부활함과 동시에 네. 조던이라는 우주의 그 선의 의지 같은 그런 아저씨가 약간 엘드란 같은 느낌이야. 뭐 그런 거죠. 미국의 엔젤 그로브라는 도시에서 네네. 청소년 5명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보이스카웃이야 뭐야? 자기의 기지로 내려와요. 그 마치 이렇게 옛날에 왜 시험지 뭐 판매하는 아저씨들이 네. 데리고 학습지, 와가지고 학습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신기하잖아. 다마고치 준다 이런 거. 사인해. 여기 전화번호 적어놨는데 이런 것처럼 애들을 이렇게 자기 기지로 데리고 온 다음에 어때 삐까뻔쩍하지? 너네는 이제 맘에 파워레인저야. 너희들 해볼래? 내가 메달도 줄 거고 크리스탈도 줄 거고 로봇도 줄 테니까 시계도 준다. 너네 앞으로 파워레인저 하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 시켜요. 잘 구워 삶았네요. 네, 5명이 마녀 리타와 싸우게 되는 뭐 그런 스토리로 바뀌었죠. 그러면은 이 RPG 요소가 완전 빠져버린 거죠? 그렇죠. 아예 사라지고 진짜 하이틴 그런 느낌이 바뀐 거고 극장판도 요거랑 똑같아요. 맞아 그런 거. 선발 과정부터 해가지고 다 똑같은데 조금 그냥 그 배경이 현대적으로 바뀌었어요. 등장인물 설명을 해드리면 네. 일본판에서는 그 아까 말한 대로 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자신의 앞에 그 상징하는 공룡을 이제 대거든요. 그래서 티라노 레인저, 그렇죠. 뭐 친구가 게키, 맘모스 레인저가 고우시, 트리케라 레인저가 단, 타이거 레인저가 뭐 보이, 푸테라 레인저가 뭐 메이 이런 식으로 해서 주요 멤버들이 있고요. 서포트 멤버로는 불가사의 선인이라고 불리는 바자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RPG가 모티브였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다들 의상이
어디 이상한 이렇게 RPG 코스프레 하면 볼 수 있을 것 같은 네. 어깨 뽕막 파워숄더에다가 막 바지 이렇게 승마 바지 막 이런 거 있고 드래곤 퀘스트를 또 보팅을 따라야 따다니까. 그죠 그죠 그런 식의 뭐 의상들을 입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얘네들이 같이 있을 곳이 필요하잖아요. 고대인들이니까 집이 아, 그럼요.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없죠, 없죠. 맨션 지하 깊숙이 기지가 있습니다. 월세는 얼마예요? 지하 모르겠어요. 엘리베이터 타더라고요. 아 진짜? 네. 엘베 있는 지하는 보증금 좀 비쌀 텐데. 그리고 이제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바자라는 사람이 자기가 그동안 모아놓은 보물을 팔면서 얘네들한테 이제 돈을 줘요. 돈을 준다고? 네, 용돈을 하루에 주는데 100엔 정도. 1,000원. 어. 아니 이때 물가로는 됐을 수도 아 그럴 수도 있지. 있겠네. 제가 찾아보니까 이때 물가도 별로. 양아치였다. 양아치였다. 그래서 결국에 중간에 멤버 중에 한 명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이런 것도 그 돈이 모자라. 아, 모자라가 상당히 안습한 설정이고요. 그리고 뭐 당연하지만 전부 배우 출신입니다. 네. 배우 연기 생활을 계속 이어나갔었는데 그 중에서 좀 특이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이 블루 단을 연기했던 사람이에요. 후지하라 히데키라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은 해체했지만 일본의 아이돌 그룹죠. 네, 어. 스맙. 네. 네, 스맙의 그 매니저였대요. 아 매니저. 네, 매니저. 난또. 정준하 씨 같은 거예요. 이휘재 씨 매니저. 아, 그러니까요, 지금 예. 덧든 것처럼. 근데 이 매니저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다른 그 슈퍼전대에서 이제 게스트로 불렀을 때 이름이 못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아 여기 회사에 매여 네, 있으니까. 그 자니스는 소속 그 네 그렇죠. 맞아. 세죠. 매니저까지도 그런 방송이나 이런 데 자기 이름이나 신분이 노출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미국판 인물들은 복잡하니까 진짜 저희가 KBS에서 봤던 원년 멤버만 네.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요. 일본판하고 다르게 다 색깔로 통일해요. 뭐 레드 레인저, 블루 레인저 이런 식으로 아. 해가지고 레드 제이슨, 블랙 잭, 국내명 마이클이었다고 하고요. 네. 블루 빌리, 그 아, 빌리. 옐로우 트리니티, 핑크 킴벌리, 킴벌리.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포터로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조던과 로버트 알파 5. 알파 5. 야야야야 이런 그리고 기지도 사막 어딘가에 간지나게 막 야 헐리우드 스케일이구나. 그래가지고 에어리어 51 이거 이런 설정 딱 아니야? 누르면은 순간적으로 쫙 이렇게 가는 막 맞아 이런. 맞아 맞아. 어. 아, 미국의 과학력을 더했구만.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여기도 개그 콤비 벌크와 스컬이라는 친구들. 맞아요. 이거 나와야죠. 뚱뚱이와 홀쭉이 정크와 인선 같은 느낌으로 막 너네가 뭐야 어쩌고저쩌고 막 이래놓고서 파워레인저 되면은 파워레인저님 뭐 이런 식으로 그래도 있잖아요. 전통적으로 이어지지 않나요? 네 그 맞아요. 부분은? 이 벌크와 스컬은 나중에 인기가 많아서 주연들이 막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시즌 5까지 계속 거의 나오는구나. 네, 그대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벌크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아주 나중 작품에도 나오는데 이 스컬 역할했던 분이 지금 교수님이라서 아. 그분 더 이상 출연하지 않는 걸로 그 대신 그 아들이 나오거나 아 그래요? 네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연출이 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레드 배우인 오스틴 세인트 존이라는 친구는 이거를 찍고 나서 지오 레인저라는 거에서 블랙 레인저로 또 한번 등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파워레인저 행사에는 꾸준히 초대받고 있는 멤버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태권도 사범이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아. 극 중에서 요거를 찍고 나서 실제로 자기가 가진 직업도 이 약간 뭐 패러메딕이라고 불리는 약간 구조대원 같은 거래요. 아 네, 그래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파워레인저가 진짜 영웅이 됐다. 영웅이 있네. 진짜 영웅이 네, 됐어.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블랙 배우인 월터 존슨 이 친구는 댄스 강사. 그래서 거기서 보면 이거 기억나. 맞아 맞아 맞아. 그래. 아, 힙합의 뭔가 문화의 중심에 있는 그런 사람. 약간 MCA 스타일. 아 맞아. 근데 이 친구는 시즌 2 때 이제 출연료 계약 불발로 이제 하차하게 되는 뭐 그런 친구고 블루 배우인 데이비드 유스트. 이 친구는 게이예요. 네. 실제로. 인터넷에서 유명한 분 아니에요? 아니, 그 빌리예요? 아니 그 아니 아니죠?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이중적인 의미로 써요. 근데 이제 나중에 파워레인저 촬영할 때 자신은 좀 이렇게 스태프들한테 미움을 받았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기억도 나고요. 이분 얘기가 와전이 돼서 아까 레드가 네, 그 뭐 게이다 그렇다. 막 이런 얘기도 막 와전이 돼서 네. 소문이 난 적도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아닌 거죠, 레드? 네, 레드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옐로우인 트리니티 역의 그 트위트랭은 블랙과 마찬가지로 좀 계약 문제 때문에 시즌 2에서 하차를 했었는데 2001년에 그 교통사고로 사망하셨다고 전해지고요. 이 장례식장에 그 블루랑 핑크 배우가 가서 킴벌리. 네, 직접 이제 그 추모도 하고 네. 이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리. 킴벌리 역을 맡았던 네. 에이미 조 존슨. 요 분은 지금 현재도 배우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리고 음반도 4장이나 냈대요.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극장판에는
캐릭터는 이름이 그대로인데 다 바뀌었죠. 배우들이 다 바뀌었어요. 그렇죠. 바뀌었죠. 신인들로 거의 바뀌어가지고 저희 영탐정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네. 필모그래피가 거의 없잖아요. 네, 이런 배우들도 있구나, 이런 신인들이 많이 투입됐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네네. 대신에 이 학생들에게 좀 더 다양한 그 개성을 부여해서 요즘의 사회 문제잖아요. 성적 소수자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반영을 해서 옐로우가 이제 뭐 동성애 캐릭터라든가 블루가 이제 자폐아를 가진 캐릭터라든가 아 잡혀야죠. 네, 이런 식의 그 설정들을 뭐 도입을 한다고. 예고편만 봐도 따돌림을 당하던가 네. 사회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넣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걸 많이 반영해서 요즘에 맞게 트렌디하게 변한 것 같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번엔 저 캐릭터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베놈이 네. 일본에서는 이 아까 말한 마녀 반도라가 판도라.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의 배우에 대사탄이라는 적이 있어요. 아 대사탄. 사탄 중에서도 큰 대사탄. 중짜 아니야. 대짜야. KBS 판을 좀 자세히 보신 분들은 한 번은 봤을 거예요. 하늘에 머리만 이렇게 떠 있어. 그래서 훅 하면서 막 바람 쐬고 막 이런 친구 있거든요. 바람 쐰다고 바람 부는 게 아니고. 바람을 그게 대사탄이라는 적이 있고, 그리고 금색 사자, 그리포자, 그리고 도자기를 막 이렇게 굽듯이 그 괴물을 만들어가지고 구워내는 맞아. 네, 프리프리칸, 그리고 프리프리칸. 박지형의 토보바토, 그리고 오크 부크바크 이런 캐릭터들이 있어요. 오크부크바크? 네.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네. 마녀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도 되게 어이가 없어요. 그 카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네. 얘가 티라노사우루스 알을 깬 거야. 그러니까 티라노사우루스가 빡치잖아요. 티아노 뭐. 입장에선 내 아들을 죽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먹었어? 아니 쫓아가는데 얘가 겁먹어서 절벽에 떨어져서 죽었어. 아 근데 그게 그냥 티라노사우루스 탓이라고 알고 빡쳐서 이제 마녀가 된 거예요. 달에 이게 빌딩을 개조한 네. 반도라 팰리스라는 곳을 네, 이제 네. 랜드마크로 세워가지고 네, 거점으로 삼고요. 네. 그리고 몬스터가 막 쓰러지면 이렇게 막 몬스터 지팡이 예, 지팡이 쫙 던지잖아요. 거대화 롱기노스의 시키고. 창인 줄 알았잖아. 지팡이 던지는 건 미국판도 똑같죠? 네, 맞아요. 제 그걸 기억에 그대로 따서 썼기 때문에. 던지는데 야 정확도가 장난 아니야. 근데 요거를 미국판에서도 이제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판에서는 반도라를 아까 말한 대로 리타 리펄사라는 이름으로 네. 개명을 하게 돼요. 네. 근데 배우를 교체하기 좀 애매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판하고 미국판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서 일본판의 배우인 소가 마치코 씨를 직접 캐스팅을 해요. 아 뭐죠? 네, 그래서 그 분장을 시켜서 일본판에 없던 장면을 추가 촬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곳곳의 장면에 사용하게 되죠. 아 덕분에 이제 95년에도 일본에서 파워레인저가 방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역을 다시 더빙하는 그런 이제 재밌는 사건도 벌어졌다고 하고요. 생전 마지막으로 전대물에 출연했던 게 그 마법전대 마지레인저라는 작품이거든요. 거기서 착한 마법사로 나왔어요. 미국판으로 가면서 리타 리펄사가 착해진 버전으로 아 그렇게 내용이 바꾼 거야. 각색을 했구나. 그 부분 삭제는 안 하고 그대로 썼다고 해요. 아, 좋네. 네, 그런 식으로 좀 약간 미국에서도 얻어 걸렸네. 리스펙 해줬네. 리스펙해주는 그런 캐릭터다. 이번에 극장판에서 이 리타 리펄사가 또 메인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등장하죠. 배우는 엘리자베스 뱅크스. 전까지 그 마녀 리타는 좀 비선 실세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네. 네. 뒤에서 이렇게 막 조종하고 막 이거 보면서 막 맞아. 막 스트레스 쟤는 받고 더 행복해 보이는데 어. 에이 다 지팡이 던지고. 언제 또 와 그랬냐 얘가. 그거와 달리 이번엔 직접적으로 나서서 네. 싸우는 캐릭터로 내가 바뀌었고요. 지구를 멸망할 것이다. 네. 이런 식으로. 거의 완전 메인 빌런이던데 뭐. 그죠. 그리고 그 아까 말한 골다라는 캐릭터 있잖아요. 이거를 추측컨대 예고편 마지막에 그 황금색으로 이렇게 네. 나오는 거대한 적 있잖아요. 네. 그게 아마 이번 극장판에서 골다가 아닐까. 아하. 또 막 멘트도 아예. 금으로 만들었구만 이런. 네, 얘기 맞아요. 나와요. 네. 이번에는 로봇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중요하죠. 일본판에서는 우리가 봤던 네, 내가 공룡을 모티브로 만든 로봇이 메인 로봇입니다. 이름은 초창기 버전은 대수신, 완전 버전이 구국 대수신. 구국 대주신 같은 의미로 한자로 궁극의 대수신. 원래 모습이 구극 대수신인데 네. 이게 힘이 쪼개져가지고 뭐 티라노사우루스 되고 뭐 맘모스 되고 트리케라톱스 되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 공룡 전대라고 하긴 하는데 네. 그 로봇들도 그렇고 다 공룡이 몇 개 없거든요. 그렇죠. 서벨 타이거 맘모스 뭐 이렇거든요. 네, 티라노 다- 육룡 뭐 그 두 개 정도? 사실 그 익룡도 따지면은 공룡과는 아니라서. 그렇지, 아, 그렇지. 그러네. 인용이지. 어쨌든 그들은 공룡 전대입니다. 되게 송구스럽게 얘기하네요. 그죠? 이름이 대수신이잖아요. 네. 진짜 신이에요. 말을 해요.
하나의 인격체예요. 그랬었나? 주인공들하고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막 레드랑 그린이랑 엄청 싸우거든요. 싸우니까 그린이 자기한테 해코지한 것 때문에 빡쳐가지고 죽여요? 쟤 죽여! 레드한테 쟤를 죽이란 말이야! 그게 무슨 신이야? 레드가 설득하니까 그래. 그래 네가 너의 그거에 감복했다. 약간 신이란 설정이 많이 붙어가지고 그 레인저들한테도 좀 찬양받는 그런 느낌? 그런 식으로 좀 바뀌었어요. 자기 의지로 스스로 움직이기도 하고. 미국판은 다 떨어져 나갔죠. 신이란 설정이 뭐가 없고 이 조던이 공룡들의 힘에 주목해가지고 공룡들을 모티브로 만든 그냥 로봇이에요. 컨셉으로 만든 네. 메가조든 거잖아. 네, 그래서 대사도 거의 삭제되고 그것만 나와요. 막 배틀라이저 모드, 뭐 변신 뭐 이런 식으로 그 기계음만 나옵니다. 그냥 아예 공룡을 모티브로 한 그냥 로봇. 극장판은 좀 트랜스포머의 영향 때문인지 뭐 여러 가지 그 매체들의 영향 때문인지 저는 퍼시픽님이라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원판의 모습이 거의 안 남아 있어요. 아니 그리고 제대로 프로모션이 나오지도 않았어. 그 예고편에서는. 로보트가 이제 나왔는데 네. 막 맘모스가 다리가 6개 달리고 막 그래요. 네? 정확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올드 팬들은 좀 변신한 모습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러니까 로봇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로봇이- 이게 각이 딱딱딱딱 떨어지는 메가조드를 생각했을 텐데 어. 사실 이 극장판에서는 느낌이 뭔가 울트라맨 같기도 하고 울트라맨에 베놈 붙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이게 왜냐면 또 그 메가조드가 일본에서도 전대 시리즈 로봇 중에서 디자인 베스트에 들어. 아 그래요. 이렇게 그런 뿔 거구나. 이렇게 있는 거. 그러니까 네. 멋있지. 개봉에 맞춰서 새롭게 발매가 또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근데도 프리미엄이 엄청 붙어 그게. 아하.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팬들이 3D 모델링도 엄청 해서 올리고 막 그러거든요. 아. 엄청나요. 원작과 너무 달라진 모습 때문에 비난이 있는데 어떻게 이제 앞으로 바뀌어 나갈지는 또 봐야겠죠. 또 그리고 보다 보면 또 정들 수도 있어요. 요즘 애들은 그런 게 최고일 수도 있으니까. 자, 제가 옛날에 기억하는 파워레인저는 6명이었거든요. 한 명이 녹색이었나? 예. 맞죠? 그렇죠. 이게 바로 그 6번째 전사라는 컨셉이죠. 중간에 한 명이 더 들어오는 그런 컨셉이에요. 그래요. 그 일본판 왜 그 소리를 못 내요? 이렇게 다운 빠라바 이렇게 다운. 드래곤 레인저라고 이제 일본판에서 부르는데 마스크맨에서도 이렇게 6번째 전사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네네. 그건 단역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일회용이 아니라 되게 본편으로. 장기적으로 네. 활약하는 6번째 전사가 나온 건 이 주레인저가 처음입니다. 게임으로 치면은 DLC야. 그래서 요게 앞으로 나오는 시리즈에 되게 영향을 많이 줘요. 6번째 전사는 컨셉 자체가 이 슈퍼전대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리고 일본판은 남자 넷에 여자 1명인데 네. 미국판은 남자 셋에 여자 둘.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비- 조금은 균형이 소비도 맞아. 맞추고. 이게 비율이 좋아.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근데 대신에 합성했다고 했잖아요. 옐로우가 분명히 여자인데 변신하면은 보여 자꾸. 아이 그 얘기 하지 마라. 뭐가 보여? 느낌이 좀 그래. 가운데 이렇게 튀어나왔어. 가끔씩 뭔가 보이는 것 같아. 아이 그 얘기 하지 마. 애써 지우고 있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라. 튀어나왔다. 어쨌든 6번째 전사 얘기를 계속 해드리면은 어쩔 수 없어. 인기가 너무 많았다고 했잖아요. 리타가 근데 예뻤나 보지.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드래곤 레인저가 퇴장하는 그 편만 13.2%의 시청률이 시청률이? 나왔을 정도로 그 편에서 대박을 쳤었대요. 그 정도로 인기가 많이 있었던 캐릭터인데 또 설정이 특이해요. 그 레드 레인저인 게키의 친형입니다. 근데 이제 브라더? 요게 과거사가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왕족이 있었고 왕을 지키는 흑기사가 있었는데 왕이 자손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흑기사의 둘째 아들을 입양을 해서 데리고 간 그 프린스가 게키고 그다음에 흑기사의 아들로는 그 브라이라는 이제 그 드래곤 레인저가 있었던 건데 레드는 입양된 왕자 그다음에 그린은 그 흑기사의 아들. 근데 흑기사가 반란을 때렸다가 흑기사가 왕한테 죽었네. 그래서 이제 그린이 왕을 너무 싫어했어.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집안 싸움이 되는구나. 증오를 했는데 왕이 또 죽었어. 그러니까 분노가 이제 그 아들한테 간 거야. 그러니까 왕자한테. 근데 자기 동생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화가 난 거야 너무. 근데 그 상태에서 갑자기 또 긴 시간을 자래. 그래서 잤어. 잤는데 자는 중간에 그 빙하기가 온 거예요. 그 얼음에 깔려 죽었어. 그린이 깔려 죽었다고. 그 아까 말한 그 대수씬 있잖아요. 로보트가
너무 불쌍하게 여긴 거야. 그래서 그 시간의 요정한테 얘를 좀 살려줘라. 그래서 살려줬어요. 둘리는 거기서 살아남았는데 걔는 얼음에 깔려 죽었어요. 그래서 그 방에 있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데 밖에 나오면은 30시간밖에 못 쓰는 거야. 근데 얘가 복수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꾸 나와서 싸운 거지. 그러다가 다 썼구나. 형제끼리 이제 확 풀렸어요. 이제 브라더 막 이러면서 이제 서로 친해졌는데 남은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남았대. 그래서 결국 그 시간을 다 써서 죽은 거예요. 아 드라마네 이거. 하지만 미국판에서는 이렇지 않았죠. 미국판에서 그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잖아. 아니 미국판에서도 그렇게 퇴장을 해요. 네. 어떻게 퇴장하냐면 형제에 이런 설정이 없고 토미 올리버라는 전학생이에요. 네. 전학생이 왔는데 얘가 또 무술을 좀 해. 어. 그러니까 리타가 본 거야. 아, 쟤 좀 마음에 드는데 해서 걔를 세뇌시켜요. 그린레인저로 만들고 그 로버트도 자기가 만들어요. 네. 그래서 6번째 전사가 아니라 그 마녀 리타가 만든 레인저다. 네.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처음에 싸워요. 참 적이었잖아요. 네, 처음에 맞아요. 적이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얘도 어떻게 해가지고 세뇌도 풀리고 친구가 다시 돼요. 그래서 좋게 지내는데 리타가 이게 싫은 거야. 짱난 거야. 그래서 그린레인저의 힘을 담은 그런 그릇. 그 방을 네. 해서 촛불에다가 이 촛불가 다 타르다가면은 너 이제 그린레인저로서 활동을 못한다. 이런 걸 했는데 신데렐라네, 이제 신데렐라야. 그거를 결국 못 구해내서 그린레인저 힘이 없어지고 이제 그 토미 형만 토미가 나와요. 퇴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사람 계속 나오잖아요 시즌마다. 네. 근데 그게 반전인 거죠. 이제 시즌 2 때 돌아온 거예요. 그린레인저가 아니라 화이트 레인저로. 아 그래요? 그게 그 어떻게 가능했었냐면 아까 전에 제가 그 다른 네. 일본에 있는 전대물을 섞어서 미국에서 방영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멤버들은 아직도 주 레인저야. 근데 그 다음 레인저에 있던 화이트 레인저를 슈트만 가지고 다른 레인저에서 갖고 그 부분 슈트가 나온 부분만 잘라가지고 얘는 화이트 레인저로 돌아왔다. 야 진짜 헐리우드의 편집술은 대단하구나. 정말 대단하네. 그렇게 섞은 거예요. 시즌 2로 가면서 이제 주 레인저 장면들을 거기다 썼으니까 주 레인저 슈트는 수입해서 미국에서 찍고 그리고 일본에서 만든 거를 합성해가지고 화이트 레인저만 등장시키면 되니까 그 이후에 미국판 파워레인저의 레전드가 돼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이 화이트 레인저가 끝난 다음에 나중에 지오 레인저에서 이 사람이 레드가 돼요 또. 아 이게 이게 뭐야? 길게 일했네. 그리고 또 레드로 쭉 활약하다가 또 한 번 나중에 잠깐 은퇴식으로 이제 빠지다가 공룡전대가 한 번 더 나오거든요. 일본에서 아바레인저라고 하는 시리즈인데 미국에서 다이노선더였나?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거기서 선생님이 딱 등장을 해. 근데 막 맞서 싸우다 결국 블랙레인저가 딱 되면서 다시 파워레인저가 되는. 아니 그러면은 얘는 색깔을 다 갖고 있네. 이 사람이 어. 핑크, 블루, 옐로우 옐로우 빼고는 다 다 했어요. 하는 거야? 네. 파워레인저 팬들한테는 그냥 올타임 레전드. 실제 이름이 제이슨 데이비드 프랭크거든요. 네. 이번 영화에 카메오로 카메오. 나온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킴벌리 역을 맡았던 그 여배우도 나온다고요. 네. 아하. 저는 본의 아니게 그 유출 영상을 봐가지고 그 어디서 나오는지 아는데 너 어디 해킹하냐 너 지금? 아니 그 링크에 잠깐 떴었어요. 유철은 항상 네. 언제 들어도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은 극장에 가서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극장판에서는 이 그린레인저가 등장을 하지 않잖아요. 이제 표면에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일단 그 마녀 리타 옷이 좀 초록색이에요. 예.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장식이나 이런 게 그 지팡이에 아하. 그 드래곤 코인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하 어허. 그렇다면은 추측할 수 있는 게 빠바빠바바 거기다가 그 마녀 리타가 과거에 레인저 한 명을 죽였다라는 설정. 설이 있어서 과거에 있던 그린레인저를 죽이고 그 힘을 뺏은 게 아닌가. 그린레인저 힘을 지금 마녀 리타가 갖고 있다가 요번에 투에는? 뭐 이렇게 어떻게 해서 잃고 투에 그 토미 올리버의 캐릭터가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그린레인저가 된다. 소스를 또 봐서 어느 장면에서 어떻게 언급이 되는지 알고는 있지만 너 토렌트 아니야?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1편에서 토미에 대한 힌트를 주는 장면이 나온다고 해요. 아 복선이 또 있군요. 네. 그래서 2편에 페이크 빌런이나 아니면 동료로서 등장을 하겠죠. 북미에서 예상으로 잘 되고 있대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좀 흥행 스코어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우주 시리즈 아니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좀 잘 먹힐 가능성이 있다. 박스오피스 2위가 4천만 달러고 그래요. 생각보다 꽤 괜찮은 스타트야. 역시 애들 코 묻은 돈이 제일이요. 아니 나는 이거를 분명히 그 어른들이 애들 손잡고 그렇지. 애들 핑계 대고 그렇지. 나도 파워레인저 좋아했었는데 하면서 가서 볼 것 같아. 같이 뭐 어. 보는 거지 뭐. 갑자기 그 음악 나오면 다들 속으로
고고 파워레인저 막 이러고서 막 좋아하는 거 막. 저는 이게 영화 본 사람들이 이제 대충 얘기하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저연령층을 타겟으로 한 영화는 아니래요. 애들이 볼 만한 유치한 영화는 아닌데 그렇다고 어른이 볼 만한 영화도 아니라는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그게 무슨 영화입니까? 아 근데 또 오프닝 스코어는 또 잘 나와. 근데 저도 이제 예고편 처음 봤을 때 이렇게 봤다가 점점 예고편 본편에 다가갈수록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라고 좀 속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보면서 궁금해진 케이스라 저는 볼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우리 그 파워레인저에 대한 추억이 있는 층에게만 한국에서는 어필이 될 것 같아요. 요즘 친구들은 사실은 이런 거보다는 또봇이나 타이어 쪽이 더 먹히지 않을까, 원피스가 더 먹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국내에서 흥행은 그렇게 잘 될 것 같진 않아요. 저는 이거야말로 저희가 영탐정에서 얘기했던 전문가의 평점과 대중의 평점이 확 갈리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장면을 보면은 대충의 이 영화의 스타일을 아시잖아요. 전체적인 스케일을 네. 알죠. 예산이라던가 네, 그렇죠. 규모라던가 이걸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모르겠고, 그러니까 첫 번째 예고편, 1차 예고편이 잘 나왔어요. 뭔가 사회적인 이슈도 많이 넣었다 보니까는 나름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두 번째 예고편을 보면은 다 같이 이제 수트를 입고 네. 다 같이 아마겟돈처럼 이렇게 등장하는 씬이 있어요. 그 5명이 딱 걸어가는 씬을 보자마자 아 유치하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아무래도 이게 영화가 각색을 많이 했지만 이 각색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아이들용이었고 이게 또 일본판과 또 많이 궤를 달리하고 있던 거를 각본을 또 한 번 하다 보니까 이걸 그 현실감과 이 괴리감이 아직은 있다. 생각을 해봐요. 학교 하나에서 5명을 뽑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 학교에서 그러니까. 편중돼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객들이 영화층이 우리가 항상 보수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느낌이 어떤 거냐면은 굉장히 리얼리즘을 중요시해요. 그렇죠. 국내 영화 팬들은. 네. 근데 파워레인저 같은 경우에 가뜩이나 네. 미국 갔다 일본 갔다가 미국 갔다 온 그런 정서가 있어가지고 판타지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헬멧 자체가 일단 판타지예요. 네. 이게 헬멧을 쓰는 경위나 그러니까 아이언맨 우리는 헬멧도 잘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아이언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뭔가 스스로 제작을 한다 뭔가 그런 그 의미가 배경에는 억만장자이기 그렇죠. 때문이다 이런 설정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하나같이 잘 맞아떨어지는 건데 이게 그냥 막 그냥 어디 지하 갔더니 나 있었다 그러니까 이러면은 좀 뭐 써지고 뭐 이런 거 자체가 그 물에서 홀치기 염색하고 그래 거기서 왜 염색이 나오는 거야 막 이런 것들 옷 쌌다 자체가 옷 쌌어 이런 느낌이야. 옷 쌌다 노란 오줌이 있다 빨간 오줌이 있다 막 이런 거 피 나왔다 네가 죄송합니다. 이래놓고서 영화 예고편 보고 유치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냐 네가 이래놓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 한국인한테 조금 안 통할 것 같고 하지만 저는 궁금해요. 그죠? 이게 이렇게 내가 난 처음에 이게 멍미하고 봤다가 아 이거 쓰레기일 것 같긴 한데 이거 궁금하긴 하다. 궁금하긴 하다. 어. 메가존드 저거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는 싶다 이런 느낌이 들어. 한 9,000원 주고 극장 가서 보기는 싫은데 한 5,000원쯤이면은 볼만하지 않을까? 조조네 그럼 조조네. 조조 영화 정도는 나도 좀 소비를 해보고 싶다. 뭐 그 정도. 근데 그거 생각이 알아요? 듭니다. 네. 이거 총 7부작 계획이래요. 그러니까 아까 좀 꼬아놓은 이유가 그런 것들을 좀 겨냥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어쨌든 파워레인저스 기대가 많이 되고요. 이승물피다. 저희는 파워레인저스 사랑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담이었고요. 정크였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 그럼 안녕. 이승물피다. 이렇게 막 조종하고 막 이거 보면서 막 맞아. 막 스트레스 쟤는 더 행복해 보이는데 에이 다 지팡이 던지고. 언제 또 와 그랬냐? 얘가. 아 머리 아파 막 이런 거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안 하던 듯. 그만. 외국 심하네 이분. 얘가 또 헐리우드식이어서 네. 생긴 것도 봐요. 돈은 많이 먹겠어. 리액션이 과해. 그러니까. 약간 최시원 씨 같은 느낌이야. 최시원 씨. 그분도 리액션이. 최시원이네. 그러니까 그분도 한번 던져줘, 리액션이 미국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막 이러고 이런 거 많이 그래 이런 거 많이 리액션이 미국식이야. 카메라에 대고 하지 왜 기분 나쁘게 나한테 다 대고 하니? 기분 나쁘라고.